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번 통상임금 소송 선고는 비슷한 다른 재판에도 앞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원이 5만 명이 넘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소송의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랫동안 이어져온 숱한 통상임금의 소송 쟁점은 이번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통상임금은 많게는 1.5배나 되는 초과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던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게 되면 기준임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교대가 근무가 많은 제조업이나 운수업 등에서는 기준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연장이나 야간, 이 휴일 근로수당이 많게는 1,000만 원 단위로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난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제시함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서 패한 금호타이어와 현대중공업 등은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그리고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이 있고 이 포스코 노조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회사들이 상여금과 통상임금이 다르다는 단체 협약을 근거로 노사 합의를 무효로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맞서고 있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7년에 금호타이어가 법정 관리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2심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네. 이때 앵커께서 말씀하신 신의 측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연매출이 2조 원이 넘고 당기 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선고로 2천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년 말 1조 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한 데다 현금 보유액도 1,000억 원이 안 돼 유동성 악화로 이 회사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 금호타이어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700억 원을 넘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경영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 라인을 현재 증설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중국 자본의 경우 이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 공장 부지에서는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 공장 부지를 상업용 등으로 변경을 하고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충당할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금호타이어 공장 운영이 중단되어야지만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광주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금호타이어 자본이 중국이기 때문에 막대한 매각 자금만 챙기고 신규 설비 등에서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용도 변경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기에 광주 복합 쇼핑몰 이 입점 부지로 유통 3사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는 이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용도 변경 추진 동력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역 3대 대형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